얼마 전에 방송한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눈이 내려 있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이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속도는 빠르지 않죠? 천천히 들어가는데 쭉 쾅! 아이고 차가 밀렸네요. 상대 차는 상대적으로 빨라요. 그죠? 나는 여기서 내 차 속도 안 빨라요. 예, 여기서 좀 천천히 들어가죠. 상대 차도 브레이크 잡는 것 같은데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불박차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후방 영상에는 브레이크 잡는 게 보이죠? 브레이크. 네. 자, 어떻게 갈까요? 브레이크 잡는 게 중간중간에 보이는데요. 속도 안 빠르고 브레이크 한번 잡죠? 속도 안 빠르고 또 좀 브레이크 풀었다가 또 다시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들이받쳤습니다. 이번에는 CCTV입니다. CCTV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자, 보시죠. 여기 상대차예요. 상대차가 오는 게 보입니다. 자, 상대차 쭉 오면서 쭉 브레이크 잡죠. 미끄러졌죠. 미끄러지면서 이 차는 그냥 불박차로 오면서 멈췄는데 이 차는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 누가 다 잘못했나요? 자, 여기서요. 불박차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쯤 서 있는데 상대가 오는 걸 보고 멈췄어요. 근데 상대는 멈추지 못하고 찍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누가 다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측차 우선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 속도 빨라 보이지 않고 선진입 했고 그리고 또 먼저 멈췄잖아요. 그래서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100%가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예전에 이럴 때 우측차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우측차 우선 법에 있는데 그걸 왜 버리라고 그래? 한 변호사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우측차 우선 둘 다 천천히 오다가 서로 못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오른쪽차 먼저 가세요. 서행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100%는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경찰은 우측 우선이라 제가 가해자라면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보험사도 우측차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상대 측에서 50도씩까지 한번 해볼게 선심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 그럴까요? 저는 23살이고 상대는 40대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요. 도로 넓이는 거의 비슷해요. 상대 쪽이 조금 더 넓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몇십 cm 정도? 예. 이거는 같은 도로로 보는 거죠. 여기서 상대가 나는 멈췄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경찰에서는 경찰 결과는 제가 가해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분심이 가도 제가 불리하다고 그러네요. 소송까지 가면은 제가 지겠죠? 상대차 블랙박스 보니 제 차도 밀리긴 했지만, 근데 나는 밀리게 했더라도 나는 부드럽게 멈췄어요. 불박차 영상 보면요. 그리고 나는 먼저 내가 들어서 먼저 멈췄죠. 상대차도 많이 천천히 왔으면은 쾅이 아니라 콩일 텐데 진짜 밀었고 내가 밀렸어요. 제가 가해자가 돼야 되는 너무 힘듭니다. 변호사님 생각에도 제가 가해자가 맞고 소송 가면 질 것 같나요? 편의점 CCTV에도 상대차가 쭉 가면서 날 때리는 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거든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과감한 판사 만나면 상대차 100%도 가능하고 불박차 잘못 있으면 한 20에서 많으면 30? 상대차가 더 잘못했죠. 상대차 7, 80% 또는 100대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즘 판결의 추세에 따르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방송에 설명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린 지 얼마 안 돼요. 경찰에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면 이의 신청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바꿔주면은 그럼 민사소송에서 누가 더 잘못인지 가려야 되겠죠. 그 담당하는 경찰한테 물어보니까요. 이의 신청해도 똑같은 결론이래요. 해봤자 소용없대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는 분심위에도 경찰 결과 그대로 판사는 경찰에서 내가 가해자였으니까 그대로 판결한대요. 상대측 보험사 경찰이랑 방송한 거 변호사님 방송 보여줘도 자꾸 저런 소리만 하네요. 예.
경찰이 한 변호사는 그 당신 것만 봤잖아. 상대 거 안 봤잖아. 아니 상대가 나중에 찡 미끌 수 있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CCTV에서 지금 보셨죠? 지금요. 그거 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여쭤봤는데 지난번에는 그 불방 영상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3개 다 보셨잖아요. 후방 영상하고 상대 영상 못 봤지만은 분명 편의점 CCTV는 속도가 빠르니까 늦게 브레이크 잡은 거죠. 빨리 왔었으니까. 천천히 해서 슥 멈추면은 불박차 들어오고 그 차 부딪히지 않고 멈출 수 있는데 쾅 때려서 차가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은 브레이크 밟는 속도도 브레이크 밟는 것도 그래 젊은 사람은 빨리 밟지만 나이 든 사람도 늦게 밟아. 40대가 뭐가 나이가 많아요. 뭐 70대 80대 노인도 아니고요. 그럼 뭐 넌 젊어? 난 나이 많어. 그럼 내가 우선이야.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랑 나이 많은 사람이랑 기준이 있다고 하네요. 40대가 그럼 그 노인인가요? 참나. 죄송하지만 방송 한번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대가 큰 길이라고 조금 넓대요. 조금 넓은 건 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뭐라 그러냐면, 이시정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이시정도 안 해보고 왜 경찰이 해봤자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제가 이제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참나. 그랬더니 이시정 안 해보셨잖아요. 이거는 해보기나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면 소용없다고 그러네요. 담당 형사가. 다시 재조사하면은 그러면 사건 처리했던 사람들 나한테 다시 온대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또 할 거야. 그래서 똑같을 거라고 그럽니다. 참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경찰청에 이신청하면은 담당했던 조사관을 다시 되돌이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그 담당한테 다 돌아가더라. 그래서 역시 이시제도 담당 조사한테 돌아간다. 결국 내가 다 한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다. 안 바뀐다. 1번입니까? 아니면 재조사는 지방경찰청에 이조사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력이 좀 많은 분이 보고서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다. 그래서 봐갖고 나도 똑같아. 그럼 안 바뀌고 이건 잘못인 것 같아. 그럼 바뀌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이의신청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이표? 되돌이표예요? 도돌이표예요? 되돌아간 데서 되돌이표겠죠? 점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당연히 이의조사관이 조사하죠. 그러려면 그게 없으면 도돌이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요? 당연히 이의조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의조사관이 한 분 계신 데도 있고요. 또 좀 규모가 크면 2분 계신 데도 있고요. 거기서 별도로 보고 내가 봐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의신청 기각되는 거고요. 거기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죠.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이의신청에서 뒤바뀌는 게 5%가 안 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점점 더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답변 드려야 되나요? 정말 답답해서 참나. 이의신청하면은 지방경찰청 이의조사관이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저 짜증나서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알아서 하세요. 이의신청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아들 딸보다도 훨씬 더 어린 분 아직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죠. 해보긴 하세요. 해보시고요. 안 되면은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민사소송에서 판단받아야죠.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더 큰 쪽이 더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민사 따로 형사 따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따로입니까? 여러분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원 2019나 77516 이거 한번 영상 보시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답답해서 이분랑 이렇게 많은 글을 주고받았어요.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호등 교차로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다 나는 멈추는데 이건 아까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으세요? 이거랑 아까랑 그거는 밤이고 지금 낮이고 아까는 눈이 내리고 눈길이고 이건 눈이 없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다가 내가 먼저 보고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옆으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오히려 아까 거는 내 옆을 때린 것 같아요. 예, 내가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가 있었죠.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변호사님, 신없는 교차로 현저한 선진입 인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 접수됐나요? 이 사고 지금 보신 거예요. 경찰에 접수하려고 했더니 경찰관이 딱 보더니 아이 이거 우측차 우선이야. 이거 뭐 신고해봤자 당신한테 벌점하고 범칙으로 다 부과돼. 그러니까 우측차 우선이니까 그냥 빨리 보험 처리해. 그래서 그냥 경찰에 잡문만 구하고 그냥 왔답니다. 이게 경찰일 때 우측차 우선이라고 그러죠. 자, 양쪽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보험사에는 50대 50까지 한번 해볼게요. 상대쪽 무슨 소리야? 우측차 우선이지. 그래서 불박차 60, 상대차 40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래서요, 여기 교차로 진입하기 속도를 줄이고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시야가 잘 확보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에 왜 옆에서 차가 빠르게 와요. 빠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멈췄는데 그 차가 저를 때렸습니다. 제 차 수익이 1,8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차 처리하고 소송 진행했습니다. 자, 5대5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분심이 가겠습니다. 상대는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 그랬고요.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분심이 거르고 분심이 가지 말라고 한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해 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1개월 후 올해 4월에 제 보험사에서 100대 0 판결을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1차 판결에서도 1심에서도 100대 0이고요. 항소심에서 상대 측에서 항소했죠. 항소심에서 역시 100대 0입니다. 항소심 판결 요겁니다. 2019나 77516. 예. 요거요. 판결문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불박차가 천천히 먼저 들어갔다. 근데 상대차가 빠르게 와서 받았다. 그래서 100대 0이다. 예, 이제 100대 0이에요. 그래서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대 0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판사 만나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좀 일부 아쉬움도 있죠. 일부 아쉬움 뭘까요? 이 영상에서 다시 보시면은요. 아까 눈길 사고요. 100대 0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찾는다 그러면 불박차한테도 한 20%, 많으면 30%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다가 자,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요. 여기서 불박차의 아쉬움은 들어갈 때 서행해야 돼요. 서행은 하고 있어요. 서행해서 바로 멈췄죠. 다만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쪽에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요. 저 차 빠르다. 저렇게 빠르면 안 되겠네. 아유, 저렇게 빠르면 내가 들어가면 사고 날 것 같아. 나 이제 좀 이따 들어갈래.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 한 20에서 30%란 얘기입니다. 이의신청 해보기나 하세요. 예, 조사관이 해봤자 소용없어. 갔다 나한테 다시 와. 되돌이표야?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요. 조사관분들 중에서 한문철TV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이조사관님들께서도 일부는, 다는 아니겠죠. 일부는 한문철TV를 보신답니다. 그리고 한문철TV를 보시고 서로 의견이 다른 거는 조사관분들끼리 상의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모 지방경찰청 이조사관 한 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조사관들 중에서 저한테 변호사님 이거 어떤가요? 우리 지침에 이런데요. 근데 이거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목동인데요. 목동은 일방통행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일방통행이에요. 이곳이 4차로 5차로? 네, 4차로 5차로가 우회전 차로입니다. 그리고 직진 금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예. 어이쿠. 네. 직진 신호에 여기요. 직진 금지. 그리고 여기는 우회전 금지가 되어 있네요. 우회전 금지 맞죠? 네, 그렇네요. 다시 보면은 쭉 가면서 네, 여기는 우회전 금지고 여기는 직진 금지. 이건 우회전 차로예요. 직진 녹색 신호에 우회전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불박차가 우회전하는데요. 상대차가 때렸습니다. 상대차 좀 아까 왼쪽 깜빡 켜고 있죠?
뒤에 보세요. 후방 영상 보시면 후방 영상 왼쪽 깜빡이 보일 겁니다. 자, 상대차. 네, 왼쪽 깜빡이 켜고, 왼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여기서 쭉 직진하면은 차로가 하나 없어져요. 5차로는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직진하려는 게 뻔히 보이죠. 근데 상대는 아니에요. 저 우회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회전할 때 왜 왼쪽 깜빡이 킬까요? 아, 저 착각했나 봐요. 이것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 2, 3차로는 직진. 그리고 건너가면은 4개 차로예요. 1, 2, 3, 4. 여기서 직진하면 인도로 올라가요. 이거 그림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데 여기서 빵 때렸습니다. 혹시 불박차가 좁게 그린 거 아닐까요? 그림 보시죠. 사진. 이렇게요. 다른 차들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나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나랑 부딪힌 다음에. 또 다른 사진. 보세요. 정상적으로 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차는 나 우회전 중이었어요. 우회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기역자로 가려고 그랬나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과실비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해자가 계속 우회전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고 처리해야 될까요? 아니 저게 우회전이지 아무리 자기가 저 우회전이에요 그랬더니 보면 저기 뻔히 저 직진이죠. 예. 물론 저는 취미가요. 깜빡이를 거꾸로 키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회전 좀 크게 하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하고 이거 갖고 뭐 거짓말 탐지까지 하겠습니까? 끝까지 거짓말 탐지기 저는요 거짓말 탐지기 하면 저는 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폐쇄 공포증 그런 게 있어서 저 안 해요. 거짓말 탐지기가 뭐 폐쇄에 어디다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 뭔가 여기다 붙이면요 그럼 못 해요. 그러나 뻔히 직진하는 거 뻔하죠. 설사 이상한 우회전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더라도 과실비 100대 빵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아이고 택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참.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우회전이 하더라도 그럼 내가 직진으로 봐갖고 지시 위반이죠. 직진금지에 직진했으니까 지시 위반을 해서 자 기소 의견으로 보낼 테니까 법원에 가서 무죄 다퉈보세요. 법원에서 판사 뭐라 그럴까요? 괘씸하네요. 진단 2주 나왔는데 보통 일주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 그 정도에서 2주면 한 70만 원 할 텐데 괘씸해서 내가 벌금 2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괘씸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경찰이 접수했으니까 하도 딴소리해서 경찰이 접수했대요. 네, 경찰관이 잘 판단해서 상대편 직진, 지시 위반 직진으로 해서 엄하게 처리해달라고 검찰로 보내고 검찰에선 약식 기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조사관도 이 사람이 취미가 특이해서 그래요. 가끔 가다가 헷갈려서요. 깜빡이를 거꾸로 넣는데요. 그리고 우회전을 좀 여유 있게 돈대요. 본인이 예전에 덤프트럭 운전해서 그래서 덤프트럭 운전하던 그런 성격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치 끝나든 과실비는 100대 빵입니다. 불박차는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 차 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건데요. 우회전하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가 크니까 살짝 왼쪽으로 틀었다가 꺾는 순간에 오토바이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서요. 덤프가 똑바로 돌면은 인도토에 걸려요. 그래서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가는 게 보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보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되죠. 살짝 왼쪽으로 벗어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버스가 가죠. 앞으로 가면서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꺾는 순간에 오토바이. 큰일 날 뻔했어요. 오토바이가 조금 더 앞에 왔고 뒷바퀴 걸려서 많이 타고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이번 사고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한 번 더 뒤쪽 확인하셨나요? 그랬더니 확인하셨대요. 그리고 덤프가 회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쪽으로 틀었다가 살짝 많이는 아니고요. 깜빡이는 아까부터 미리 켜셨대요. 우측 깜빡이요. 근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쪽에서 70대 30이라고 그런답니다.
오른쪽에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공간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요. 어떻습니까? 이럴 때요. 아, 오토바이가 너무 바짝 붙었어요. 네, 잘못됐지, 오토바이가. 우측 깜빡이 켜고, 차가 커서 살짝 옆으로 해서 이렇게 딱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먼저 지나가려고. 그건 잘못됐죠. 과연 100대 0이냐, 100대 0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꺾기 전에 한번 확인했으면 오토바이 오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자, 의견 보겠습니다. 한 철에 2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저기 갈 수 없는 거예요. 저기 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자전거만 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다녀요. 네, 다녀요. 어떤 거예요?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 그러고 안 보인다고요? 아니, 안 보이면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요? 잘 안 보이죠. 물론 잘 안 보이죠. 저거요, 꺾기 전에 뭘 봐야 될까요? 거울을 상세히 봐야죠, 거울을. 우회전을 꾹꾹 달리다가 우회전할 필요 있나요? 가다가 살짝 멈추면서 천천히 돌아도 되잖아요. 내가 깜빡 켜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들은 아, 저 차가 우회전하는구나. 큰 차는 우회전을 좀 천천히 하는구나. 알잖아요. 꼭 가다가 휙 돌아야 되나요? 천천히 돌아도 되죠. 어떻습니까?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거울을 봐야지, 거울. 근데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자, 잘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럼 계속 저렇게 사고 나면은, 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하면은, 안 보이는데 왜 들어왔어? 100대 빵 될까요? 무죄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측을 보더라도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오토바이 오고 있잖아요, 여기요. 오고 있는데. 꺾기 전에 대충 보라는 게 아니에요. 꺾기 전에는 사각지대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부산 답분님 보인다고 그러시잖아요. 얘 보려고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저 목을 빼도 안 보여요. 목을 빼도 저 멀어서 안 보이는데 거울을 봐야죠. 이거는 아무리 깜빡이 켰더라도요. 100대 빵이 되려고 그러면 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요. 요 공간이 지금 요 공간이요. 예, 지금 요 공간. 저 공간이 거의 바짝, 이렇게 공간이 아니고 바짝 붙어. 여기 보세요. 이 거리가 얼마예요? 이거 1m 넘잖아요. 요거 하나가 이게 45cm거든요. 요거요. 요거 발 대보세요. 발 2개. 애들은 발 2개가 들어가요. 한 칸이요. 요쪽에 여기에 발 하나. 여러분들 재보세요. 그럼 발 반 들어가요. 이게 45cm 정도 돼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45. 거진 2m를 뒀어요. 그럼 오토바이는, 아,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트럭이 천천히 가니까 충분히 오토바이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투표 안 하겠습니다.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내가 바짝 붙어서, 내가 여기 인도톡을 타고 나오면 좀 바짝 붙어서 가는데, 오토바이 거길 비집고 들어왔으면 그건 100대 0이죠. 오토바이가 핸들 반쪽은 인도로 가고 반쪽은 이렇게 거기 뭐 한 50cm도 안 되는 들어서 100대 0이에요. 그러나 이게 공간을 뒀으면요. 꺾기 전에 한번 보고 사각지대를 거울로 봐야 돼요. 이거는 덤프트럭에도 20% 전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안 보이는 곳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전거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은, 그런데 천천히 우회전하려면 그때 자전거가 깜빡이 켰더라도,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겠지? 또는 자전거가 우회전하려고 들어오다가 같이 우회전하다가, 그리고 저렇게 오토바이가 빠르게 먼저 지나가려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100대 0은 어렵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70대 30은 나쁠 때 70대 30이고요. 불박차에게 20% 전후. 저는 10에서 20% 쪼개고 싶습니다. 근데 좀 크게 보는 판사 만나면 30%까지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깜빡이 안 켰다면 30%까지 보겠지만 깜빡이를 계속 켜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30% 쪽은 아니고요. 20% 근처로 생각됩니다.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안 보이는 거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면 확인하십시오. 내가 돌고 있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 저 뒷바퀴 깔려서 나중에 사망했어요. 아, 내 친구 아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꺾기 전에, 제가 천천히 하잖아요. 꺾기 전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꺾기 전에 몇 초 걸렸네? 꺾기 전에 한 4, 5초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천천히 확인하라는 게 거울이 3개, 4개 있잖아요. 확인하십시오.